당신의 피부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세안 습관이 노화 스위치를 켰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의 끝에서 얼굴에 남은 먼지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물을 틀고 손에 거품을 내고 꼼꼼하게 문지릅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피부가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오늘도 잘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피부는 조용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조금 과장해서 말해, 당신은 지금의 얼굴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실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정말로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유독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빨리 늙어 보이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세안 정말 열심히 해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과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켤 수도 있으니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세안을 마치고 거울을 다시 들여다볼 때 얼굴이 맑아 보이기보다는 어딘가 푸석하고 얇아지고 금방이라도 주름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씻고 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여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피부는 젊은 시절의 피부와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배운 방식으로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문지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뽀송한 느낌을 목표로 삼는 방식 말이죠. 여기서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물로만 얼굴을 해꿨습니다. 비누도 폼 클렌저도 쓰지 않았죠.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은 있었지만 얇고 날카로운 주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담은 듯한 부드러운 선이었죠. 반면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은 하루에 3번씩 세안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늘 당겨 보였고 자주 붉어졌으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워했습니다. 이 두 얼굴을 나란히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피부를 쉬게 하느냐라는 사실을요.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피부에는 미세한 리듬이 있습니다. 시계처럼 똑딱거리지는 않지만 하루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보호막을 재건하는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이 리듬은 물과 마찰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노년의 피부는 이 회복 리듬이 느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씻어낼 수는 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피부 장벽 회복 지연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관점은 과도한 세정이 노년 피부의 방어 능력을 만성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굴이 너무 깨끗해서 문제인가 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얼굴이 깨끗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문제일지도요. 또 다른 분은 거품이 많아야 잘 씻긴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품은 피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농담도 자주 합니다. 피부도 퇴근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외부 자극을 받았으면 밤에는 쉬어야 하거든요. 세안을 열심히 할수록 얼굴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씻는 행위를 관리라고 착각하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사일 수 있습니다. 매일 보호막을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요구하는 셈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공사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세안 직후에 얼굴이 밝아 보이는 대신 얇고 지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한 관리의 신호이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답을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 아주 오래된 오해 하나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이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얼굴은 계속 피곤해질 테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세요.
그 표정이야말로 피부가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깨끗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볼 때 얼굴에 남아있는 것은 피지나 먼지라기보다 마음속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덜 씻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엔 관리 안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더 틀고 거품을 더 내고 손에 힘을 더 줍니다. 깨끗해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안심은 대부분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피부에게 깨끗함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세대는 깨끗함을 생존과 연결해 배웠습니다. 감염을 막고 질병을 피하고 위생을 지키는 것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그 기억은 몸에 남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얼굴을 대합니다. 하루의 끝에 얼굴을 뽀드득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하루를 마무리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젊은 피부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이미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수분을 붙잡는 힘도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결과가 나쁘면 더 열심히 씻으려 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번 씻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따갑죠? 이 질문에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쩡했던 이유가 지금도 멀쩡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변했고 피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어르신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씻는 횟수를 줄이자는 제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덜 씻는 건 불결한 거 아닌가요? 그 말 속에는 위생과 도덕을 같은 선상에 두는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존재들은 모두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씻을 때 이 생태계를 통째로 쓸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피부에서는 이 균형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완벽하게 씻으면 피부는 늘 초기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보호막이 자라기도 전에 다시 무너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학계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과도한 위생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위생이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이 오히려 일부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년 피부에 관해서는 많은 현장 경험이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적응하고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과연 관리일까요? 아니면 방해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답을 찾는 중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선생님, 저는 얼굴을 너무 아껴서 하루에 2번이나 씻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피부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 야근하는 셈일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깨끗함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이 세게 흐르고 거품이 풍성할수록 마음은 편해지지만 피부는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누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법이죠. 이 말에 웃지 않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과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씻고 나서 얼굴이 하얘지고 번들거림이 사라지면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얘짐은 때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번들거림의 사라짐은 보호막의 소실일 수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조용히 망가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큰 트러블 대신 얇아짐과 건조함, 잔주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내가 씻고 싶은 것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통해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거죠.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역할을 피부에게 전부 맡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정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피부의 회복은 피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깨끗함이라는 착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씻을수록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더 문지를수록 더 관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이 반복되며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피부는 이 착각에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천천히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덜 씻는 것이 무책임함이 아니라 피부를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말이죠.
이 생각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뗐을 뿐이니까요. 얼굴이 늙는 과정은 거울 앞이 아니라 세면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는 상쾌함을 느끼지만 피부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호막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회복할 시간이 주어질지 말입니다. 이 계산은 젊을 때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얼마나 회복할 시간을 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횟수로 안심하려 합니다. 하루 2번, 3번, 많으면 4번까지. 마치 숫자가 성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요.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밤새 비 맞아도 감기 안 걸렸는데 지금은 이슬만 맞아도 몸살이 와. 이 말은 단순한 푸념 같지만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 피부는 비를 맞아도 다시 말릴 힘이 있지만 노년의 피부는 이슬에도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씻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묻지만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안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피부는 얇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얇아짐은 느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표피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자극에 대한 방어선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기보다 어느 날부터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따끔거리고 화장품이 갑자기 안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피부가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지켜줄 것이 사라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하루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한계 횟수가 있습니다. 이 횟수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여러 번 자극을 받아도 밤사이 대부분 복구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피부는 한 번의 큰 자극만으로도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외출 후 한 번을 추가합니다. 피부 입장에서는 회복 요청이 밀린 채로 또 업무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피부도 잠깐만요, 저 아직 어제 일도 못 끝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표현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피부 장벽 최소 자극 이론입니다. 얼마나 씻느냐보다 얼마나 덜 망가뜨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모든 교과서에 실린 정설은 아니지만 노년 피부 관리 분야에서는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세안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인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부족함과 과도함의 경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족함보다 과도함 쪽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3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피부도 야근하면 성격 나빠집니다. 그래서 괜히 화장품에 짜증을 내는 거죠. 둘째, 거품이 많다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씻어야 합니다. 셋째, 피부는 숫자를 모릅니다. 하루 3번 씻었다고 감동하지도 하루 1번 씻었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안은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피부와의 협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오늘 먼지 많았잖아, 오늘 땀 흘렸잖아. 피부는 변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극과 회복의 균형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늙음은 갑자기 빨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이 질문은 나쁘지 않지만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묻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 피부가 회복할 여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훨씬 정직합니다. 바람 많이 맞은 날, 잠을 설친 날, 몸이 피곤한 날에는 피부도 피곤합니다. 그런 날은 덜 씻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이 배려를 이해하는 순간 얼굴은 서서히 다른 속도로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열심히 씻을수록 얼굴이 늙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씻는 행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면대 앞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을 틀기 전 잠깐 멈추고 오늘 피부의 상태를 묻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늙음을 늦추는 첫 번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늙음을 시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고 생일이 지나고 숫자가 늘어나면 얼굴도 자연스럽게 늙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면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늙음은 시간보다 마찰의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과 손, 수건과 거울 사이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찰들이 얼굴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특히 노년의 피부에게 이 마찰은 생각보다 큰 사건입니다. 젊을 때는 스치듯 지나가던 자극이 나이가 들수록 길게 남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나무는 사포로 세게 밀어도 되지만 오래된 나무는 손으로 닦아야 한다. 이 말은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 피부는 사포를 견딜 수 있지만 노년의 피부는 손길의 방향과 압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힘으로 문지르고 같은 속도로 닦습니다. 열심이라는 미덕이 여기서도 발목을 잡습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기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복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같은 물 온도, 같은 세안제가 갑자기 따갑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제품 탓을 합니다. 이 화장품이 안 맞나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오랜 시간 누적된 마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는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적 자극 역치 이론입니다. 자극이 한 번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 작은 자극이 반복될 때 문제를 만든다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피부는 적응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적응보다 소진이 먼저 온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피부에 한해서는 후자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적응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빨래가 아닙니다. 때가 안 빠진다고 더 비벼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거울은 솔직하지만 피부는 정직합니다. 거울이 괜찮아 보여도 피부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수건은 도와주는 친구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세게 닦을수록 점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순간을 별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하루 중 피부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물리적인 자극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톡톡 두드리는 것과 쓱 문지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이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 바로 주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찰은 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온도도 마찰의 한 형태입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피부에게는 작은 충격입니다. 혈관이 빠르게 확장됐다가 수축하면서 보호 기능이 흔들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얼굴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물이 개운해서 좋아요. 그 개운함은 사실 피부가 잠시 멍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은 마찰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일수록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씻으면서 마음까지 씻어내고 싶은 날, 우리는 더 세게 문지릅니다. 하지만 피부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결과만 남습니다. 이 결과가 쌓이면 얼굴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늙은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된 변화일 뿐입니다. 이제 세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때를 벗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으로 말이죠. 물을 얼굴에 얹는 순간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시간. 그럴 때 손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마찰이 줄어들면 회복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가 바로 노년 피부가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열심히 씻을수록 얼굴이 늙는 이유는 이처럼 작은 마찰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큰 원인을 찾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이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세면대 앞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더가 아니라 덜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얼굴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세안을 끝내고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거품이 남지 않았는지, 번들거림이 사라졌는지, 얼굴이 하얘졌는지. 그런데 이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무리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세한 당김, 은근한 가려움, 오후가 되면 올라오는 붉은 기운으로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을 무시하면 얼굴은 어느 날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은 하루에 갈아엎지 않는다. 흙을 쉬게 하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세게 씻고 바로 다음 단계를 밀어붙이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만에 회복되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이틀, 사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루 주기로 판단합니다.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덧붙이자면 피부는 밤에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을 막느라 에너지를 쓰고 밤이 되어야 손상된 구조를 정리하고 재배치합니다. 그런데 저녁 세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제거해버리면 밤에 할 일이 과도해집니다. 마치 퇴근 직전에 모든 파일을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받은 직원처럼 말이죠.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피로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고 탄력이 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도한 청결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방어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인데 아직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위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년 피부의 현실을 보면 균형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라 안정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접시가 아닙니다. 반짝일 때까지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거품은 일을 했지만 피부는 쉬어야 합니다. 셋째, 피부도 야근하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다음날 퉁퉁 부어있는 얼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안 직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다음 단계를 서두릅니다. 로션, 크림, 이것저것 바르면서 보충한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때 피부는 아직 정리 중입니다. 문을 닫기도 전에 손님을 들여보내는 셈입니다. 잠시,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피부의 상태를 느껴보는 시간. 이 짧은 멈춤이 노년 피부에게는 큰 배려가 됩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것은 세안의 횟수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 기본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얼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부 활동이 적은 날까지 같은 강도로 씻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더 빨리 얇아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성실함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앞당깁니다. 스트레스와 세안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꼼꼼해집니다. 구석구석, 여러 번. 하지만 피부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감정을 씻어내려는 손길은 피부에게는 부담일 뿐입니다. 차라리 세안을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얼굴에도 마음에도 낫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덜 하는 법을 압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에서 멈추는 법. 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얼굴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달력보다 거울과 감각을 믿는 태도입니다. 세안이 끝난 뒤 얼굴이 편안하다면 그날의 세안은 성공입니다. 하얗게 보이는지 뽀득거리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노년의 피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는 순간 얼굴의 속도는 다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세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감각은 손끝입니다. 미끌미끌한지 뽀득한지 거칠지 않은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손끝 감각은 얼굴의 실제 상태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손은 여전히 예전 기준을 기억하지만 피부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자주 빗나갑니다. 노년의 피부는 손보다 먼저 지칩니다. 이 불일치가 반복될수록 세안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소모의 시간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륨이 안 들린다고 계속 키우면 스피커가 먼저 나간다. 얼굴도 그렇습니다. 반응이 둔해졌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세게 더 자주 확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볼륨이 아니라 스피커, 즉 피부의 내구성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관리의 전환점입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피부는 부위마다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이마와 코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눈가와 입가는 느립니다. 그런데 세안할 때 우리는 이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길, 같은 시간, 같은 압력,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먼저 늙어 보이는 곳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왜 눈가만 이렇게 빨리 변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피부 감각 둔화 가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속도와 강도가 줄어들어 실제 손상보다 덜 느끼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장이라고 말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덜 아프게 느껴진다고 덜 상처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논쟁은 노년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아프지 않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둘째, 피부는 참고 시험 보는 학생이 아닙니다. 셋째, 손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얼굴은 이미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웃고 넘길 이야기 같지만 꽤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안 중 가장 흔한 실수는 확인 습관입니다. 이마를 문질러 보고 코를 한 번 더 만져보고 턱선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누적되면 그 자체가 자극이 됩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이 행동은 생각보다 강도가 큽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미세한 압력이 더해지고 보호막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과정은 조용해서 더 위험합니다. 손끝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신호를 참고해 보세요. 세안 후 10분이 지났을 때의 느낌, 오후가 되었을 때의 당김, 저녁에 나타나는 붉은 기운, 이 시간차 신호들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노년의 피부는 즉각 반응보다 지연 반응으로 말합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세안의 기준을 지금 느낌에서 하루의 흐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부드러운지보다 오늘 하루 편안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 손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검사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손이 얼굴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상태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언제나 속도를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천천히 적게 필요한 만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세안은 다시 얼굴의 편이 됩니다. 손끝에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피부는 비로소 회복의 여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시간이 지나며 얼굴의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덜 지쳐 보이게. 세안을 마친 뒤 얼굴에 무엇을 바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크림이냐 로션이냐, 많이 바를 것인가, 적게 바를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항상 보충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부하에 더 취약합니다. 열심히 씻고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관리할수록 얼굴이 오히려 지쳐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수리하던 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멈춘다. 피부도 같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버리면 숨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특히 세안 직후는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간입니다. 이때 바로 무거운 크림을 얹으면 회복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바른 것을 모두 흡수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표면에 머물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아있음을 효과라고 착각합니다. 번들거림이 보호처럼 느껴지고 두꺼움이 안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처리하지 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피부에게는 이 잔여감이 피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밀폐 이론입니다. 피부를 너무 완벽하게 덮으면 오히려 회복 신호 전달이 방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외부 자극 차단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피부도 호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년의 피부에서는 이 논쟁이 더 예민해집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밀폐는 양날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도시고 화장품은 교통입니다. 막히면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둘째, 많이 바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셋째, 피부도 숨 막히면 표정이 굳습니다. 웃고 지나가도 좋지만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세안 후 바로 바르는 습관 대신 잠깐의 공백을 두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1분, 아니 30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부는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이 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얻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관리의 질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절과 환경입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여름과 겨울, 실내와 실외의 요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 내내 같은 방식으로 바릅니다.
노년의 피부는 이런 획일성을 싫어합니다.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공기, 오늘의 온도, 오늘의 컨디션에 맞추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세안을 마친 얼굴을 만져보았을 때 바로 무언가를 바르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충동을 잠시 미뤄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피부가 스스로 말할 기회입니다. 당김이 심한지 아니면 의외로 괜찮은지 이 판단을 거친 뒤 바르는 제품은 역할이 달라집니다. 덮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필요 이상의 친절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씻은 뒤 잠시 쉬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얼굴의 속도를 다시 늦춰줍니다. 관리란 결국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거울 속 얼굴도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늙어 보이는 순간은 되게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얼굴이 오늘은 유난히 지쳐 보이고 주름이 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게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 속에서 준비됩니다. 특히 세안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는 이 리듬의 중심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거울 앞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얼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래된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같은 길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누군가 어차피 다시 낙엽이 떨어질 텐데 왜 매일 쓸습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길을 깨끗이 하려는 게 아니라 길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거다. 세안도 이와 같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려다 보면 길 자체가 닳아버립니다. 얼굴의 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나누자면 피부 표면의 미세한 주름 방향은 반복된 손길의 방향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론난 사실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으로 문지르는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방향으로 접힘이 강화된다는 관찰 보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유독 같은 위치에 같은 주름이 생깁니다. 습관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계적 노화 촉진 가설입니다. 외부의 물리적 자극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일부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노년 피부의 사례를 보면 이 가설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세안처럼 매일 반복되는 자극은 누적 효과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문이 아닙니다. 매일 닳도록 열고 닫을 필요는 없어요. 둘째, 습관은 무료지만 결과는 유료입니다. 셋째, 피부도 출근 도장이 찍히면 피곤해집니다. 웃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미 이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안의 리듬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씻느냐, 얼마나 오래 씻느냐, 어떤 순서로 손이 움직이느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얼굴의 하루를 만듭니다. 특히 아침 세안은 밤사이 회복된 피부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면 하루 종일 방어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쉽게 피로해지고 저녁에는 탄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 후 얼굴이 당기는 느낌을 깨끗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피부에게 당김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수분과 보호 요소가 빠르게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원래 이런 거지라고 넘기면 얼굴은 점점 그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어느 순간 당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안도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감각 자체가 둔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안을 리셋이 아니라 조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상태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행위. 이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덜 문지르고, 덜 확인하고, 덜 제거합니다. 대신 흐름을 살핍니다. 물이 얼굴을 지나가는 느낌, 손이 닿는 순간의 반응, 세안 후 몇 분간의 변화. 이 작은 관찰이 쌓이면 얼굴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언제나 반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한 번의 관리보다 매일의 태도. 세안 앞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조금 덜 씻고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고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이 조금들이 모여 얼굴의 시간을 늦춥니다. 얼굴이 늙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은 단순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손에 힘을 줍니다. 힘이 쌓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이제 그 연결을 끊을 차례입니다. 세안을 마칠 때 얼굴이 조용하다면 그날은 잘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피부는 가장 만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세안을 마친 뒤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얼굴이 스스로 말을 걸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따끔거림, 저녁 무렵 거울에 비친 잿빛 기운,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지쳐 보이는 표정. 우리는 대개 이 신호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신호들은 나이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생활 리듬에 대한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의 세안이 하루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은 분들은 날씨보다 흙을 먼저 봅니다. 비가 왔는지보다 흙이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흙이 굳어 있으면 물을 줘도 스며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안으로 너무 단단해진 얼굴은 그 위에 무엇을 얹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숨이 막혀 있습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나누자면 얼굴의 색은 단순히 혈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부 표면의 미세한 수분 분포와 빛 반사 각도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한 날은 오히려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고르게 머물지 못하고 표면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노년 피부에서 두드러집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 균형을 다시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생활 리듬 동기화 이론입니다. 피부의 상태가 단순한 관리 행위보다 하루 전체의 리듬과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피부를 국소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생활 전반을 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년의 얼굴을 보면 후자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세안 하나만 바꿨는데도 하루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3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달력보다 시계를 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관리했는데 피곤해 보이면 과했습니다. 셋째, 피부도 휴식 시간이 없으면 파업합니다. 웃음 속에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하루 중 얼굴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은 대개 오후입니다. 이때 세안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아침에 너무 강하게 씻었다면 오후에 당김과 붉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침을 부드럽게 넘겼다면 오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표정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격차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노화 속도라고 부릅니다. 저녁 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먼지를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밤의 회복을 준비하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거칠게 넘기면 밤의 회복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의 피부는 밤 시간을 매우 소중히 씁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는 세안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내일을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세안을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와 밤의 연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안은 정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밤에 잘 쉬기 위한 준비, 다음 날을 덜 지치게 만들기 위한 준비.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늘 연결을 봅니다. 오늘과 내일, 손과 얼굴, 습관과 결과, 세안을 이 연결 속에 놓아보세요. 오늘의 손길이 내일의 표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동은 달라집니다.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조용히 하루를 견딜 수 있다면 그날의 세안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얼굴은 말이 없지만 하루를 통째로 기록합니다. 아침의 물 온도, 손의 압력, 닦는 방식, 기다림의 유무, 이 기록은 주름과 색 탄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기록을 조금 다르게 남겨볼 차례입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조화롭게. 이 선택이 쌓이면 얼굴은 나이에 비해 덜 피로해 보이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얼굴이 하루를 견디는 방식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만을 탓합니다.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햇빛, 물론 이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깊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세안이라는 짧은 시간에 담긴 선택들이 얼굴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노년의 피부는 이 선택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 몇 주 뒤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다리를 관리하던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균열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가해지는 하중이 어느 날 선을 넘을 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얼굴의 잔주름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반복된 작은 자극의 흔적입니다. 세안은 그 자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나누자면
사람의 얼굴은 하루에도 여러 번 표정 주름을 만듭니다. 웃을 때, 찡그릴 때, 집중할 때. 이 주름은 원래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안으로 피부의 탄성이 줄어들면 이 표정 주름이 돌아가지 않고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다 생긴 주름이 그냥 있는 주름으로 바뀝니다. 웃음이 죄는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피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탄성 회복 지연 이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지만 두 관점은 사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로 이 회복 시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안은 이 회복 시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메모리 폼이 아닙니다. 눌렀다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주름은 게으름보다 성실함에서 먼저 옵니다. 너무 성실한 관리 말입니다. 셋째, 피부도 회식이 잦으면 다음날 힘들어합니다. 웃고 나서 거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이 생기면 제품을 바꾸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흔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만들어지는 환경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세안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굴은 패턴에 충실합니다. 자극이 반복되면 반응도 반복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실천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안을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번 얼굴과 대화하는 연습. 오늘은 물이 조금 뜨거웠는지,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닦는 속도가 빨랐는지. 이 연습은 잘못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위한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얼굴은 조금씩 안정된 환경을 갖게 됩니다. 노년의 피부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 비슷한 온도, 부드러운 손길, 이 반복이 주는 안정감이 회복의 기반이 됩니다. 세안을 이 안정감의 일부로 만들면 얼굴은 덜 놀라고 덜 지칩니다. 그러면 주름도 천천히 나타납니다.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탄성이 즉각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불편하지 않은지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얼굴은 지금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노년 관리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씻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려하는 것.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의 세안이 내일의 표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얼굴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굴의 변화는 어느 날 사진 한 장에서 또렷해집니다. 예전 사진과 지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는 주름의 깊이나 처짐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표정의 무게입니다. 같은 얼굴인데도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단단해 보이고 덜 유연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특히 얼굴을 다루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안은 이 습관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가죽 장갑을 관리하던 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죽은 닦는 게 아니라 길들이는 거다. 처음엔 단단하지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다루면 손에 맞게 부드러워집니다. 얼굴도 그렇습니다. 세게 닦고 자주 자극하면 빨리 망가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으로 다루면 나이에 맞는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진 속 표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나누자면 얼굴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도 긴장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 이를 악물지 않아도 턱과 이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세안을 하면 이미 긴장된 피부 위에 자극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세안을 해도 어떤 날은 유독 얼굴이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세안이 원인이 아니라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근막 긴장 연쇄 반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얼굴의 근육과 피부, 그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하지만 임상 경험에서는 꽤 설득력 있는 장면들이 관찰됩니다. 세안을 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얼굴도 함께 굳는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은 혼자 늙지 않습니다. 어깨와 함께 갑니다. 둘째, 세안 중에 이를 꽉 물고 있다면 이미 반쯤 졌습니다. 셋째, 피부도 긴장하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웃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질 이야기입니다. 세안을 시작하기 전 아주 짧은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한번 내려놓고 턱을 풀고 숨을 한번 깊게 내쉬는 것. 20초가 세안의 질을 바꿉니다. 손의 힘이 자연스럽게 줄고 얼굴에 닿는 압력도 달라집니다. 노년의 피부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안 중 거울을 보는 습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씻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치려는 손을 씁니다. 더 닦고 더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지 않고 씻어보세요. 감각에만 의존하면 손은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방법은 의외로 얼굴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는 늘 준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의 태도, 마음가짐, 세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쁘게 급하게 시작한 세안은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한 세안은 흔적이 덜합니다.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이제 세안을 하나의 관리 작업이 아니라 얼굴과의 짧은 대화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땠는지, 어디가 힘들었는지, 이 대화는 말이 아니라 손의 압력과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손이 느려지고 압력이 줄어들면 얼굴은 안심합니다. 이 안심이 쌓이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사진 속 얼굴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세안을 돌아보세요. 열심히 했는지보다 편안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얼굴은 노력보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푸석해 보이지? 어제보다 더 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대부분 세안을 마친 직후에 떠오릅니다. 피부가 가장 민감하고 아직 균형을 되찾지 못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인상은 실제 노화보다 과장되어 보이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과장된 인상을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더 바르고 더 문지르고 더 만집니다. 이 반복이 얼굴을 늙게 만드는 조용한 습관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 밭을 일구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다루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마르다고 바로 물을 붓지 않았고 단단하다고 바로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흙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얼굴도 같습니다. 세안 직후는 피부가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도한 개입은 회복을 방해합니다. 기이한 주변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피부는 세안 후 약 20-30분 동안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피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트레스는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아니라 미세한 굳음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정선이 깊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과도한 자기 관찰이 노화를 가속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인식이 호르몬 반응을 통해 피부 회복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과장한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얼굴을 자주 만지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피부 회복이 느린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충분히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3가지. 첫째, 거울은 진실을 말하지만 항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세안 직후 셀카는 인생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셋째, 피부도 평가받으면 긴장합니다.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꽤 정확합니다. 세안 후 가장 좋은 행동은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고 바로 앉거나 서서 잠시 기다리는 것. 이 짧은 공백이 피부의 자율 회복을 돕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조명의 선택입니다. 밝고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얼굴을 보면 결점이 과장됩니다. 이때 우리는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세안 후에는 간접 조명이나 따뜻한 빛 아래에서 얼굴을 보세요. 시각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손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늘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변화를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안 직후의 모습은 하루의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안은 끝났지만 얼굴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표정과 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세안 후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놔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얼굴은 조금씩 자신을 회복합니다. 세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깨끗함에 집착하게 됩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미끄럽지 않으면 아직 덜 씻은 것 같고 뽀득거리는 느낌이 나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얼굴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길들여진 기준에 가깝습니다. 얼굴은 뽀득거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긴장을 시작합니다. 이 긴장이 매일 누적되면 나이는 숫자보다 빠르게 얼굴에 도착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도자기를 복원하던 장인은 물로 씻는 횟수보다 말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말리는 방식은 남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도 같습니다. 세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 씻은 뒤 어떻게 두느냐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확해집니다.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피부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복된 자극에 적응하는 방식의 기억입니다. 같은 강도의 세안을 매일 반복하면 피부는 방어를 강화합니다. 이 방어는 두꺼워짐이나 탄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씻을수록 얼굴이 둔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표정이 굳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피부 장벽 과보호 가설입니다. 장벽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두껍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하지만 세안 습관과 노화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가설이 체감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 세 가지로 잠시 숨을 돌려볼까요? 첫째, 얼굴은 접시가 아닙니다. 반짝일 필요 없습니다. 둘째, 뽀득한 얼굴은 깨끗한 게 아니라 놀란 겁니다. 셋째, 피부도 과보호를 받으면 반항합니다. 웃음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안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을 내려놓는 것. 이 관점이 바뀌면 손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문지르는 대신 얹고 빠르게 움직이던 손이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얼굴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노년의 얼굴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바람, 햇빛, 감정, 표정, 이 모든 흔적 위에 세안이라는 자극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당기거나 멍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깨끗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얼굴이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날 표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귀 기울이면 얼굴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제 오늘 밤 세안을 떠올려 보세요. 물의 온도, 손의 속도, 씻고 난 뒤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얼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하게 우리의 습관을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하루의 마지막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발랐는지보다 밤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두었는지가 표정에 남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얼굴에 내려앉는 시간, 바로 그때의 세안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정리의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관리해야 하는 순간으로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얼굴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오래 산 어르신 한 분이 밤마다 마루를 쓸며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낮에 생긴 먼지는 밤에 털어내야지 바닥을 갈아엎을 필요는 없다. 세안도 같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지와 먼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피부를 새로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손의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이한 주변 정보 하나를 더하자면 밤에는 피부의 회복 신호가 낮보다 강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은 낮아집니다. 즉, 회복하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시간대의 강한 세안은 회복을 방해하고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야간 피부 스트레스 누적 이론입니다. 밤에 받은 자극이 낮보다 오래 남아 노화 신호를 증폭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생활 습관 전체를 분리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지만 세안 시간대와 피부 상태의 상관관계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이론이 현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잠시 가벼운 농담 세 가지로 숨을 고르겠습니다. 첫째, 밤새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둘째, 얼굴은 야근을 싫어합니다. 셋째, 피부에게도 퇴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웃고 넘길 말이지만 밤새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밤새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게 끝내는 것. 손이 서두르지 않으면 얼굴도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세안 후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고 조명을 낮추고 잠시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이 짧은 여백이 얼굴의 회복을 돕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하루를 정리로 끝내라고 말합니다. 정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닦고 더 확인하는 대신 오늘 하루 얼굴이 견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얼굴은 밤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잠들기 전에 손길이 부드러웠다면 아침의 표정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반대로 밤에 얼굴을 몰아붙였다면 아침은 늘 피곤해 보입니다. 이 반복이 나이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밤을 떠올려 보세요. 세안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조급한 손인지 여유 있는 손인지 얼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답을 무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결국 얼굴은 우리 삶의 속도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얼굴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세안은 하루 중 가장 짧은 행동이지만 얼굴에게는 가장 솔직한 평가의 순간입니다. 열심히 뛰게 만든 얼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늙어 보이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시계를 수리하던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가진 시계보다 너무 자주 열어본 시계가 더 빨리 고장난다고 말했습니다. 기계도 가만히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얼굴도 같습니다. 자주 만지고, 자주 점검하고, 자주 고치려 들수록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세안은 관리가 아니라 잠시 닫아두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이한 주변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얼굴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이는 신경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각 자극이 수면 중에도 잔여 신호로 남기 때문입니다. 즉, 잠들기 전 거칠었던 손길은 밤새 얼굴에 남아있고 부드러웠던 손길은 회복 신호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노화의 행동 가속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이는 동일해도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완전히 합의된 이론은 아니지만 세안과 같은 일상적 자극이 얼굴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3가지. 첫째, 얼굴은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둘째, 관리라는 이름의 혹사는 곧 들통납니다. 셋째, 피부는 노력보다 배려를 좋아합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에 남는 말들입니다. 이제 세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 오늘의 얼굴을 내일로 무사히 넘겨주는 인계의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인계가 부드러울수록 얼굴은 오래 버팁니다. 하루를 잘 산 얼굴은 특별히 빛나지 않아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 안정감이 나이를 이깁니다. 더 어려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덜 늙어 보이는 얼굴. 그것이 우리가 세안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속도를 천천히 늦춰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얼굴이 견뎌온 모든 감각과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햇빛, 바람, 말하지 못한 감정들, 무심코 지은 표정들, 얼굴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세안은 그 쉬는 길목에 놓인 마지막 문입니다. 그 문을 세게 닫을 수도 있고 살짝 닫아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열심히, 조금 더 부드럽게 닫아보세요. 얼굴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불을 끄고 방 안의 소리가 단순해지면 얼굴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얼굴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잘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이 천천히 내려가고 표정이 흐려지듯 풀어지면 얼굴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을 평가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그대로 두세요. 그 침묵 속에서 얼굴은 가장 잘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일 아침 당신이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느껴질 겁니다.